가만히 보고 있으면 작업자는 알아서 오고, 자재는 차에 실어서 오고, 제 같은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냥 뭐 제가 벽돌을 나르는 것도 아니고, 뭐 미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망치질 하는 것도 아니니까, 어,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접비해서 돈이 좀 남는다 하더라도 공사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경비가 많이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까지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현장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건축주 직영공사에 가장 집을 지으러 갈 때 건설회사에 맡겨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직영으로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런 고민을 안 해보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뭐 이 고민을 하는 자체는 아주 정상적입니다. 문제는 직영공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영공사를 어떤 거를 좀 주의해야 되는지 현장에서 가장 흔히 많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즘에는 직영공사가 건축주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현장 대리인, 현장에 월급 소장을 둬서 현장을 관리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생각하십니다. 현장에 전문가가 있으니까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또 비용도 많이 절감을 할 수 있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현장 소장님은 제가 공사를 할 때 외장 목수, 이제 골조를 주로 담당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좀 손재주가 있다 보니까 자기 집도 좀 짓고 땅을 사가지고 자기가 집을 직접 지어가지고 또 팔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외장을 공사하는 사람도 저희 현장에 또 외장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한번 놀러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을 좀 설명해 드리면 어떤 거냐 그러면, 그 땅 바로 옆에 기존에 건물이 하나 지어져 있는데 그 건물을 지을 때 이 건축주분이 오셔가지고 보시고 이 건물을 짓는 거 보고 이 건물이 마음에 들어서 이 건물하고 똑같이 지으려고 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그 건물에 이제 건축주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건축주분도 직영으로 공사했는데 그 건축주분은 건설회사에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각 파트의 작업자분도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아는 작업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월하게 건축주 직영으로 건물을 지은 겁니다. 이번에 짓는 이분은 그 현장을 이렇게 바로 옆 땅이니까 거기다 집을 지으려고 알아보지 않습니까? 알아보다가 이 건물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 건물하고 똑같이 짓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건물이 옆에 쌍둥이처럼 똑같습니다. 외장재 색깔만 약간 다르고.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분이 이래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있는 작업자들 다 데려가서 하면 직영으로 지면 엄청 건축비도 절감할 수 있고 똑같이 지으면 작업자를 다 데려가면 되니까 이제 건축주분은 그렇게 지면 자기도 엄청 이득이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수 사장님이 여기에 목수 일도 해주고 준공 때까지 이제 관리를 해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놀러 갔을 때는 외장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고 내부도 어느 정도 바닥에 방통을 하기 위해서 엑셀 배관까지 다 깐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좀 구경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좀 제 기억에는 한 달 보름 이상 좀 지난 지점에 저는 낚시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 외장하는 친구가 낚시를 원체 좋아해서 저보고 낚시를 계속 가지고 꼬시고 있었어가지고 같이 욕지도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이렇게 낚시를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뭐 이야기 끝에 그 현장 다 돼가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아직 거의 다 됐는데 안에 뭐 일부 외장에 드라이비트가 있는데 그 드라이비트가 조금 아직 일정이 안 맞아서 그걸 하게 되면 자기도 들어가서 마무리를 지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달 이상 지났습니다. 제가 시멘트가 약간 필요해가지고 그게 한 포대를 살 수 없으니까 한 반컵 정도가 필요했는데 타일에 줄눈을 집어넣는다고 조금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우리 집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제가 가서 그걸 조금 빌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내부 인테리어도 거의 다 됐는데 비계가 안 틀리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다른 공정들이 있는데 일부는 그 현장을 봐주는 목수 사장님이 작업자를 붙여줬고 일부는 건축주가 직접 발품을 팔아가지고 작업자를 데리고 갔는데 그 스케줄이 잘 안 맞아 떨어져가지고 아직 비계는 못 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내부 인테리어는 어느 정도 마감이 돼 가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알았다 하고 제가 이제 그 재료만 좀 얻어가지고 오고 말았는데 그 현장이 저희 집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갈 때마다 좀 보게 되는데 그 이후로 계속 비계가 안 틀리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마무리가 돼도 한참이 지나는 시점인데 비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외장하는 친구를 통해서 들으니까 마지막 한 공정이 남아있는데 그 스케줄이 안 맞아 떨어져가지고 계속 미뤄졌던 겁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는 이제 비계가 틀려 있었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장 소장님 제한테는 목수 사장님이 되는데 그분 스타일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한 두세 달 전에 벌써 비계가 틀리고 마감이 끝나고 준공이 돼야 되는 현장입니다. 그 목수 사장님은 집을 엄청 빨리 짓습니다. 내 외장을 막 속도전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편인데 그 사장님 스타일로는 한참 전에도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는 겁니다.
이게 저는 무슨 이유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건축주하고 또 현장 소장이 있다 보니까 이 책임 소재도 애매하고 모든 결정권은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현장 소장은 어떻게 좀 이야기하면 바지 소장입니다. 그냥 관리해 주는 거지 모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건축주 승인을 받고 돈하고 다 관련이 있으니까 뭘 좀 변경을 하더라도 건축주와 상의를 하고 그것도 그거를 결재를 받아서 또 건축주도 그걸 또 고민하고 또 그걸 하는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또 건축주가 어떤 업체를 선택을 했을 때 그 업체의 일정을 건축주가 컨트롤하게 되니까 일반인들이 컨트롤하는 거하고 또 저희 같은 사람이 컨트롤하는 거하고 또 분명히 또 다릅니다. 일반인들 분들은 일주일이 걸린다 그러면 그냥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직접 비해서 돈이 좀 남는다 하더라도 공사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경비가 많이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까지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현장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건축주 직영공사의 가장 단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집을 다 짓고 나면 건축주분한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한 두세 번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 듣냐 그러면 한 분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 이사장 집 다 짓고 나니까 이제 나도 좀 집을 지을 수 있겠다고. 제 거리가 조금 됐었는데 이 일대에 만약에 공사건 생기면 자기한테 연락해라고. 내가 현장 소장하고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농담으로 그러면 이 지역 지사장님 하시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또 얼마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마감이 되는 시점에서 아, 나도 이렇게 현장 소장하면 되겠다면서 현장 소장 하려면 요즘에는 이제 자격증이 필요한데 뭐 그 자격증 따는 거야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 자기도 이거 집 지어도 충분하겠다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조금 거리를 떨어져서 보면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집 짓는 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작업자는 알아서 오고 자재는 차에 실어서 오고 제 같은 현장과 관련한 사람은 그냥 뭐 제가 벽돌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뭐 미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망치질 하는 것도 아니니까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하는 게 가장 쉬워 보입니다. 뭐든지. 특히나 이런 건축 쪽 일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작년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던 한 분인데 이분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도 하시면서 또 부동산하고 조인이 돼 있어가지고 부동산이 해야 될 역할을 자기가 이제 아는 사람 통해서 땅을 이렇게 사가지고 중간다리 역할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 지금 자기가 땅을 하나 팔았다. 친구한테 땅을 하나 팔았는데 이거 내가 땅이 약간 꺼져 있는데 약간 성토를 해가지고 놔두면 나중에 한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집을 지으면 될 것 같아. 집 지을 때는 이사장 와서 지으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땅을 지금 성토를 조금 할 건데 차도 몇 차를 넣어야 되고 뭐 보강토도 몇 개가 필요하고 막 이렇게 자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꽃도 좀 심고 이렇게 놔뒀다가 땅이 좀 이제 다져져야 되니까 그 말은 맞습니다. 좀 다져지는 게 좋긴 좋은데 그렇게 된 다음에 집을 지으면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또 듣다 보니까 계속 보강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그 보강토 높이 어느 정도 되냐고 그러니까 1m도 안 된다면서 사장님 그 일정 높이 이상 되면 토목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토목 허가 안 받으면 그게 다 불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 다 괜찮다고. 이 동네 주변에 전부 다 아는 사람이고 뭐 이제 동사무소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다 아는 사람이라서 이거 아무 문제 없다고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근데 제가 계속 들으니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안 됩니다. 일정 높이 이상 되면 토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토목 허가를 안 받으면 나중에 그걸 가지고 집을 지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꼭 토목 허가를 받으셔야 되지.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면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나중에 와서 설계 사무실도 다 있으니까 딱 하면 된다고.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계 사무실 있으면 그 설계 사무실 소장님하고 꼭 상의를 해라고.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하고 통화할 때는 무슨 상태였냐 그러면 벌써 장비를 불러가지고 보강토를 쌓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계속 강조드린 게 사장님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설계 사무실하고 상의해서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몇 달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게 이제 보강토를 임의로 쌓아놨던 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게 뭐 구청이나 이런 데서 담당 공무원이 보고 뭐 확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그런 문제가 되는 거는 주변에서 민원을 걸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뭐 불법 건축물이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돼가지고 고발이 되거나 이렇게 할 때 공무원이 와서 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첫 번째가 이제 이웃집입니다. 이웃집이 가장 강력한 1순위고 두 번째가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세 번째가 지나가다가도 민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거 왜 쌌지? 저거 허가받고 쌌나?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을 넣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 민원까지 넣는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겪었는데 제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땅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도로에 장비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 때나 앉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시청에 허가를 받고, 그리고 그 허가를 받을 때 경찰서에도 다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차를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차를 대서 하고, 주변에는 어떻게 차량 통제를 하고, 신호수를 어떻게 배치를 하고, 다 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청에 넣고, 또 경찰서까지 전달이 돼서 그게 오케이 되면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아무 때나 도로 막아놓고 작업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은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데 경찰이 온 겁니다. 이거 허가받고 하냐고. 당연히 저희는 허가받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허가서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지나갔던데, 동네 사람이 그렇게 민원 넣는 경우도 있지만 지나가다가도 그냥 교통 흐름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민원 넣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뭐 내 땅에 이렇게 하는데 누가 뭐 뭐라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돼서 그 땅은 어떻게 했냐, 보강타고 다 뜯어냈습니다. 그러려면 그 지금 현장 소장한다는 그분하고 원 땅 주인하고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다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 돈을 물어주거나 누구 주문해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그래서 나중에 집을 짓는다고 저한테 연락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마음이 상해도 어쨌든 잘 정리가 되겠습니까? 좀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겨울철이니까 산에 보면 산불 감시하는 분들 꽤 많지 않습니까? 제 어렸을 때도 대부분 보면 누가 하냐 그러면 동네 아저씨가 이제 겨울에 잠깐 이제 알바로 하는 거니까 이게 보면 동네 아저씨가 아무런 그것도 없는데 그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고 이것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산불 감시원이 불이 안 나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이 됩니다. 그리고 불이 나면 뭐 했냐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또 경비원도 비슷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몇 분 계신데 보면 요즘에는 CCTV도 잘 되어 있고 또 동에 들어갈 때 전부 다 그냥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니 왜 경비원이 왜 필요하지 이렇게 하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아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또 이제 현장 소장입니다. 현장 대리인. 보고 있으면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한다고 일당을 주지만 저희 같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사실은 빗질도 안 하고 망치질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시만 하고 마니까. 그래서 이런 현장 소장이나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역할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존재로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현장이 잘 돌아가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데서 그 현장을 잘 관리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잘 돌아가는 거지 그냥 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작업하기로 온다고 해서 제가 현장에 딱 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일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현장 못 간다고. 그러면 뒤에 준비되어 있는 작업 스케줄이 엉망이 됩니다. 그러면 부랴부랴 A가 사고를 쳤으니까 B, C, D 막 전화를 해서 일정을 다시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정이 없어가지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왜 현장에 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냐고. 분명히 3일 뒤에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갑자기 온 겁니다. 부랴부랴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오늘 갑자기 저 현장에 빵꾸가 나가지고 이 현장 왔다고. 이 사람이 와서 일하는 스케줄이 맞으면 괜찮은데 순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순서가 있습니다. 1, 2, 3, 4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다행히 1번이면 괜찮은데 자기가 2번이면 1번이 아직 일도 안 했는데 2번이 와서 작업을 해놔버리면 나중에 1번이 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1번이 일할 때 엄청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순서를 짜는 이유가 다 있는데 자기 스케줄을 맞춰서 그냥 와버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일을 시킬 때도 있는데 그렇게 시키면 뒤에 사람이 와서 상당히 작업하기가 힘들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스케줄을 한번 무너지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작업자들이 그냥 임의로 빵꾸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 요즘처럼 이렇게 겨울 때 날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빵꾸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일정이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는 누구를 탓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비가 하루 왔는데 작업은 4, 5일 뒤에 공정은 일주일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어쩔 때는 보름 이상 늘어납니다. 왜냐 그러면 한 작업자가 밀리면 뒤에 있는 작업자는 순차적으로 쫙쫙쫙 밀려버립니다.
이런 경우를 다 컨트롤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현장 관리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집주인이 다 책임지고 다 한다.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영공사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직영공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정도 관리해야 되고 일정도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또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됩니다. 뭐 건축주니까 자기가 다 책임을 지면 된다 하실 수도 있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는 하자까지도 연결되는데 하자나 이런 것들을 더 걱정하는 게 맞는데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직영공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 무조건 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직영공사를 하는 게 맞냐?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 짓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